안녕하세요, 마중물입니다. 희망찬 2021년 새해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우울한 얘기를 좀 해야겠습니다. 새해부터 좀 이야기하기는 좀 그런 얘기인데 오늘은 썸네일부터 좀 어둡죠? 저의 이야기예요. 저의 이야기고 오늘은 그냥 농사 뭐 귀농 이런 거 상관없이 제가 우리 이웃분들하고 오늘은 그냥 친구처럼 그냥 살아가는 이야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누는 시간으로요. 제 이야기를 좀 가지고 와봤어요. 그래서 제 이야기가 뭐냐면 2016년도 자영업이 너무 힘들 때, 그리고 그 힘든 자영업을 원인을 찾고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2016년 말에 이제는 자영업이 안 되겠구나, 포기를 하고 포기를 해야 된다는 건 결국은 그거죠. 모든 걸 내려놔야 된다는 거죠. 모든 걸 내려놓고 이 화려한 도시를 떠나고 어두컴컴한 농촌으로 빈털터리가 돼서 가는 그 시간에 제 모습하고 딱 맞는 그림이 어디 하나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이제 썸네일 배경화면으로 했는데 그리고 지난번 방송 시간에 왜 제가 중요한 일이 있어서 그 마지막 방송에서 어디 외부 도시를 좀 갔다 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게 오늘 같은 결정을 해야 되는 시간이 올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늘 관심 있게 경제나 이런 모든 분야들을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오늘이 오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에 따라 게을리하지 않고 열심히 산다고 살아봤는데 세상사가 어디 제 원하는 대로 뜻대로 되나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죠. 한 5년 전에, 이제 올해로 딱 5년차 귀농 생활이 접어드는데 그때 이런 걸 결정했던 내 모습과 지금 내 모습은 어떻게 변했냐. 귀농을 할 때 50만원 갖고 귀농을 했는데 올해 제 통장에 남아있는 잔고를 보니까 23만원이 전부더라고요. 그리고 21년이 시작됐고 40대 후반으로 향하는 나이에 귀농을 결심을 해서 50대 초반이 됐고, 제일 중요한 거 이거죠. 당시에는 신용 등급이었죠. 신용 등급 1등급이던 자영업 사장님이 신용 등급 10등급으로 추락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얼마 안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올해부터는, 올해 1월 1일부터는 점수제로 바뀌었죠, 이제. 그래서 저의 신용 점수는 0점부터 1000점까지가 있는데 150점, 밑바닥 인생이 됐습니다. 아주. 그러면은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앞으로는 뭐를 준비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그래서 오늘은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건데 이런 거죠. 2021년부터 25년이 굉장히 중요한 삶을 살게 될 것이고요. 제가 비록 서울을 떠났지만 서울에 그 관심이 있어서 계속 지켜보다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서울시장 후보가 한 분 계시더라고요. 박영선 씨. 그분이 그 선거운동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죠. 앞으로 서울시의 변화되는 모습이 향후 100년을 어떻게 가야 하는지를 말하는 것이다. 맞습니다. 저도 전적으로
그 이야기에 동감을 하고요. 이 2021년부터 2025년 사이의 변화가 여러분의 인생도 제 인생도 남은 인생을 어떻게 바꿔줄 건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올해 제가 이제 예상하는 거는 이러한 5가지의 이유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귀농을 생각하게 될 거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자산시장 거품이 꺼지면서 경제 위기가 올 것이라는 것. 그 다음에 금융이 강화되면서 앞에 얘기했던 바젤 1, 2, 3 그 단계를 거치면서 제가 느꼈던 건 갈수록 대출이 힘든 세상이 되겠구나. 더 나이를 먹으면 대출이 불가능한 세상이 되겠구나. 그럼 가진 게 몸뚱아리밖에 없는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 도심에서의 생활이 불가능하겠구나. 그래서 농촌을 택했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마 비슷한 상황에 노인분들이 지금쯤이면 꽤 많은 고민을 하고 있을 것이고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은 산업이 변화가 되는데 사람을 대체할 수 있는 일자리, 그거는 이제 앞부분에 얘기했는데 그런 산업이 변화되는 게 어느 한두 분야가 아니라 모든 분야라는 거죠. 이제 그 다음에 부족한 일자리인데 부족한 일자리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이제부턴. 그리고 부족한 정보와 편향된 생각. 왜 편향되게 될 수밖에 없었나? 우리가 잘 아는 인공지능과 그 인공지능의 알고리즘이 보내주는 정보들이 결국은 나를 편향된 생각에 가둬놨다는 거.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제일 먼저 하고 싶은 얘기는, 여러분들하고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요, 이겁니다. 아이고, 자동으로 로그아웃이 됐네요. 올크레딧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여러분. 이 올크레딧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회원가입을 하시는데 1년에 아마 3만원이 안 될 겁니다. 저도 중요한 결정을 하기 위해서 가입을 했는데 자, 저의 신용 점수는 150점이고요. 밑바닥이죠, 뭐 완전히. 그리고 최근에 변동된 그 점수를 반영이 되는 변동된 건수가 2건이 있는데 이 중에 한 건은 제가 정확히 알고 있는 게 뭐냐면, 그리고 감당할 수 없이 이렇게 신용도가 추락할 때까지 갈 수밖에 없었던 게 뭐냐면, 그 자영업을 그만두기 위해서 마지막에 함께 했던 직원들한테 일부 급여가 누락이 된 부분도 있고, 그걸 정리하려다 보니까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약 한 1200만원 정도 되는 금액을 대출을 받아서 함께 했던 직원들하고 마지막을 정리를, 급여를 정산을 해주고 정리를 했던 그 빚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그거예요. 이렇게 밑바닥인 제 인생이지만 제가 지금부터 이거를 어떻게 끌어올리는지, 그리고 어떻게 인생을 헤쳐나가는지 여러분들하고, 저같이 이런 사람도 용기 내서 살아가는데 여러분들은 뭐 이거보다 나쁘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이걸 모르는 분들도 더러 꽤 많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한지 그런 이야기들을 저의 경험을 통해서, 자, 이렇게
완전히 망가진 사람이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살아갈지 고민하는 거를 그냥 우리 친구들끼리 이야기하듯이 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이렇게 가려고 해 하는 이야기들을 몇 가지를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이 자산시장의 거품에 대한 얘기는 수도 없이 했어요. 시골의 부동산이라든가 그게 왜 거품이고 그것 때문에 오는 경제 위기가 뭔지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 금융 강화가 돼서 저는 이 점수를 보고 저는 올해 2021년부터 제가 결심한 건 이 신용 점수가 이렇게 밑바닥일 거라는 것도 알고 있었고, 그래서 이걸 극복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극복하기 위해서 얼마 전에, 그러니까 명절이 되기 전에 가까운 강원도 지역에 있는 신용회복위원회에 가서 상담을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날 접수를 하지 못했고요. 좀 더 저의 부채에 대해서 몇 가지를 더 확인해야 될 일이 있어서 16일 날 다시 한번 상담을 받으러 갈 것이고요. 그 안에 또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돼요. 도대체 나의 채무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그래서 과연 이걸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되는지, 그런 과정들을 또 한번 농사 외에 번외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보시면서 힘들다 느껴지시는 분들, 어렵다 생각하시는 분들, 가장 중요한 건 뭐 이 올 크레딧이 아니더라도 이런 거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중요한 건 이 점수를 어떻게 빨리 극복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세상이 된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올해 가장 첫 번째로 확인한 게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그거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러분들하고 또 우리 친구분들하고 누님, 형님, 아우님들하고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첫날 어두운 이야기로 문을 열어서 굉장히 미안하고 송구스러운데, 그래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살기 위해선 어떤 게 현명한지, 그리고 이거 뭐 자랑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요? 저 같은 사람도 살아가는데 아무려면 저보다는 나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로 시작을 해봤습니다. 자, 언제나 공부하고 생각하고 노력하는 농부가 되겠습니다. 새해 코로나로부터 안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중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힘내세요, 여러분.